저는 외과 학부생 때부터 외과 실험실에 속해 있었어요. 외과 실험실이 뭐냐면 외과 교수님과 대학원생이 실험, 연구, 진료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학부생 신분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꼈죠. 와, 진짜 재밌다. 저는 빨리 대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외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선배들처럼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현역 입대했습니다. 내과 원장한테도 우리 빨리 대학원 가야 하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동기들이 둘 다 미쳤다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갔죠. 이건 군대 간다고 머리를 깎고 집에 와서 우리 희망이랑 입대 전 마지막 한 것 한 거예요. 근데 머리 깎을 때는 조금 아차 싶긴. 다행히도 군대는 저한테 너무 재밌었어요. 현역 입대를 했지만 운이 좋게 군견교육대를 배치를 받았고, 군견교육대가 뭐 하는 부대냐면 군견을 양성, 훈련, 치료하는 부대거든요. 이때 가장 좋았던 건 대형견을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아무래도 수의사로 일하게 되면 소형견이 많다 보니까 거의 소형견만 진료하게 되어서 대형견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무엇보다 소형견과 대형견은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좀 달라요. 이때 대형견을 많이 경험해 본 게 실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제가 예뻐했던 아이들 중에는 달봉이라는 시바견이 있었는데, 군견은 보통 셰퍼트, 말리노이즈, 리트리버 이렇게 세 가지 종이 거의 90%거든요. 근데 얘만 시바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얘는 유독 예뻐했는데 얘는 전역하는 날까지도 이렇게 덤덤하더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걸로. 저는 외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외과는 경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경험만 쌓기만 하면 제대로 된 외과 수의사가 아니에요. 최근에만 해도 재작년 10월에는 미국 수의외과 전문의학회를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또 미국에서 정형외과 학회를 다녀왔고,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학회였어요. 솔직히 이게 일을 하면서 해외 학회 다녀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학회를 가려면 연차 15일 중에 최소 10일은 써야 하고 해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학회비 이외에도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거든요. 더 슬픈 건 지원을 해주는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비로 가게 돼요. 또 학회를 가서 배우기만 한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기 전에 예습도 하고 학회 가서도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배울 내용을 또 공부하고 다녀와서는 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정리까지 해야 돼요. 이번에도 가서 열심히 배운 내용들과 장비들을 잔뜩 캐리어에 다 채워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과 수의사들은 다들 장비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라 좋아 보이는 장비도 몇 개 같이 가져왔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학회들이 비싼데도 매년 가는 이유는 학회를 가게 되면 아예 보는 게 달라져서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시야와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회를 가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제가 재밌어 하는 일이 아픈 아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이번에도 인공고관절, 무릎관절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거는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공부할 때 보는 책이나 논문을 쓴 저자분이 학회에 직접 와서 알려주는 거라 같은 수술이라도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게 되거든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들으시면 다 똑같은 수술이라고 느끼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아이들마다 질환도 너무 다양하고 무엇보다 똑같은 수술이라고 해도 사실 아이들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된 골절애기에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부러진 뼈만 잘 붙여서 바로 수술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수술을 들어가 보면 가골은 자라있지, 근육은 수축해 있지, 그런 상황이면 뼈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부터 만약 가골이 자라있다면 어떻게 가골을 제거하지? 만약 근육이 수축되어 있다면 근육이 수축된 부분으로 뼈가 잘 안 당겨질 텐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려면 미리 이런 상황을 경험해봐야 하고 또 각 경우의 수별로 해결책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실제로 해봤다면 대부분 그 수술에서 생길 만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많이 해봤다 보니까 잘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수술이라는 건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또 계속 더 나은 방법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학회까지 가서 굳이 배워오는 거죠. 이번 학회도 5일 내내 가서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느라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관절염 환자의 또 다른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키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15층에서 떨어져서 응급으로 왔는데요. 처음에는 15층이라는 거에 1차로 놀랐고 엑스레이를 보고는 2차로 경악했습니다. 양측 요골, 척골, 팔꿈치, 앞발목이 다 부서지고 탈구가 되었더라고요. 상한 곳이 아예 하나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뼈만 봤을 때는 수술이 급하긴 했지만 이 수술도 아이의 상태가 올라와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신 관리를 했고 회복이 되는 게 보여서 그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도 동시에 하기에는 부위가 너무 많아서 아기는 3번이나 나눠서 했습니다. 수술할 때는 너무 많은 곳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한 번씩 불편해하고 쩔뚝일 때도 있지만 다행히 잘 걷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보호자분이 보내준 영상인데 너무 뿌듯했어요. 쿠키는 수술도 3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 입원 기간도 길고 이후에도 자주 병원에 오니까 처음에는 새초롬하고 안기지도 않으려고 하더니 제가 살려준 걸 아는지 아니면 추루가 좋은 건지 나중에는 잘 안겨 있더라고요. 보호자님이랑도 자주 뵙기도 했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 아팠던 애기인지 모르겠죠? 이 아이는 AD예요. 치아와답게 겁이 많지만 가족에게는 애교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부지런해서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따라 일어나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가족이 다 외출하면 문 앞에서 다 배웅해주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덩치는 작은 녀석이 먹는 것을 진짜 좋아해서 뭐 먹을 때는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었죠. AD는 4개월 때 데려와서 제가 키우다가 군대를 가면서 본가를 보내게 되었는데 웃긴 게 제가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데려오고 본가에서 13살까지 살았습니다. AD는 담낭이 안 좋아져서 떠났는데 담낭은 응급수술을 해야 할 정도까지 안 좋아지면 예후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발견되면 예방적으로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인데 애기한테는 그러지 못했어요. AD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수의사인데 아플 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가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경기도까지 매번 올라오시기는 힘들어서 제가 심장 관련 초음파는 부산에서 촬영한 것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복부 초음파는 모니터링을 하는 텀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담낭도 안 좋아졌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제가 데리고 와서 전체 검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AD의 마지막은 제가 하필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AD가 담낭 파열로 수술을 받는다고 연락이 당시에 온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할까봐 숨기셨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다른 선생님을 통해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수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담낭 파열의 예후는 잘 알잖아요. 걱정이 많이 됐죠. 편치 않은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가 와이프가 다시 가자고 해서 결국 비행기 표를 바꿔서 일찍 귀국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아기가 떠났다는 카톡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좋을 시기에 우리 AD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AD가 떠나기 전에는 저도 나름 보호자분들을 공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AD를 떠나보내고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든데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진짜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니까 진짜 보고 싶네요. AD가 떠나고 노령견이 오면 꼭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복부 초음파예요. 복부 초음파로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복강 장기에 대해 최소한으로 쭉 한 번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에게 어디가 약한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처치나 수술까지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AD가 담낭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담낭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안 좋아질 애들은 초음파를 통해 미리 담낭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님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2달 때부터 키워서 지금은 12살입니다. 희망이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말티즈인데 생김새는 말티즈랑 거리가 멀죠? 근데 부모님은 병원에서 계속 말티즈라고 쓰셔서 동물병원 선생님들이 희망이를 보면 어리둥절해 하세요. 희망이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진짜 착해요. 목청은 또 얼마나 큰지 사람으로 따지면 가수 아니냐고 가족끼리 그러거든요. 희망이랑 AD는 함께 자라서 그런지 AD가 떠나고 나서 희망이가 AD 목까지 부모님께 애교를 좀 더 많이 부린다고 해요. 어머니는 희망이가 AD에게 양보했던 자리를 이제 찾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착한 희망이가 AD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희망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도 잘 먹어서 걱정은 없지만 혹시나 AD처럼 아픈 부분에만 집중해서 다른 아픈 곳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다른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올라와서 건강검진을 싹 다 했는데 다행히 건강하더라고요. 수술 후 못 걷던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었을 때 보호자님이 아이에게 너 선생님 덕분에 걷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진짜 수의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진부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수술을 잘하는 의사만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수술을 더 잘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 진짜 다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보호자님이든 아기들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부족해서 도움이 못 되는 상황은 안 일어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